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8면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요 문제도 똑같이 이제 그 중복보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풀어본 문제랑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중복보험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상법보험편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피보험 이익을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가진 뭡니까?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것이 보험 가입보다도 보험 가입 금액이 더 많아졌을 때, 즉 초과보험이 됐을 때 그때를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복보험도 뭡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보험 동일한 피보험 이익만 같다면 보험 계약자가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어본 문제는요, 그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즉 소유권자가 여러 군데다가 A 보험회사에도 보험 들고 B 보험사도 보험 들고 C 보험사도 보험 들고 해갖고 뭐 보험 가입 보다도 더 많은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보험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계산된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서 그렇죠. 각사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금의 각각 비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 그 보험금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오늘 풀어볼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보험 가입을 동일한 소유권자는 동일하죠.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있죠. 예, 쉽게 말해서 소유권자가 나 A 보험사에 보험 들었어요. 그런데 임차인도 야 만약에 내가 그 임차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물건이 잘못되게 되면 불이 타거나 이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소유권자한테 당연하게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차인도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쵸? 쉽게 말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 화재보험 같은 게 가입을 합니다. 예, 그쵸? 만약에 아파트 불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십억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요. 임차인도. 이런 경우도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자도 보험을 들었죠? 예. 그리고 임차인도 보험을 또 들은 겁니다. 그래갖고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서 그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죠. 그죠? 아파트라는, 그죠? 아파트에 대해서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아파트의 보험 가입보다 더 많은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을 했다. 초과보험이 됐다. 이것도 바로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이 과목에 시설물을 키워드에 가면 따로 이제 농어민 시설물, 해가림 시설물, 비가림 시설물, 축사 이렇게 네 개 분야로 해갖고 각각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요 중복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각사에서 그 보험금을 그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죠. 이게 다 동일한 시설물에 다 똑같이 적용돼요. 예, 축사까지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이거 비가림 시설에도 똑같이 돼 있고, 한 거를 일일이 다 하면, 나이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내용도 방대하니까, 해가림 시설에다만 딱 한 군데만 딱 요를 해놔놨고,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그것이 또 중복보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는가, 요 내용에 대해서도,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 시설물,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가축 있죠. 가축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돼 있어요. 예, 요 점 하나 안 빼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도 또 똑같이 이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중복보험이라면 단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가 또 중복보험이 됐다면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이 요게 이제 그 최근에 약간이 바뀐 거예요. 요 내용은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과목에 시설물 키워드에서 강의를 할 때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가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축사 문제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축사가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회 11회 나온 거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풍수절진 사고일 때는 최소 자기보다는 50만 원 차가 많은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은 거고 그리고 11회 때 나머지 한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예, 일부보험
그 부보비율 조건부 그 뭡니까 그 적용을 하죠. 80% 예, 보험가액의 80%까지는 전부보험으로 인정해 주는데 80% 만침도 보험을 가입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비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금년도에 또 11회 때 한 문제가 그 또 5점짜리 문제로 또 더 추가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밖에 묻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아직도 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막 이렇게 막 이거 아마 그 페이지 수만 따져도 한 10페이지 넘게 동일한 내용이 점 하나 안 빼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 시험 문제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손해평가사님 선배님께서 출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손해사정사님께서 출제를 한다면 손해사정사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뭡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의 뭡니까 지식밖에 되질 않아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축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 가축의 출제 예상 문제도 요 축사 문제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살펴보면 뭐냐면 옛날 같으면 무조건 놓고 각사에서 어떻게 되죠? 예,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으면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갖고 A사, B사, C사가 보험 가입 금액에 서로 비례해 갖고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보험금에 비례해서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한 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뭡니까? 그 계약자가 어떻게 되죠? 예, 그 소유권자가 보험 가입한 데서는 뭐죠? 왜? 이 사람이 계약자가 아니라 뭐죠? 예,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구권 대위에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소유권자한테 보험금을 지급 안 난 다음에 야 당신 때문에 소유권자한테 돈 이만큼 보험금을 지급했으니까 당신 돈 내라 하고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험 가입을 해봐야 결국은 뭡니까 소유권자가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상권이 날아오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것이 약간이 잘못됐어 하고 이제 바꿔 해갖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한 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잘 봐보면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해서 상법 680의 다른 대리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다른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보험을 또 가입했다면 그렇죠. 예, 소유권자가 보험 가입하면 결국은 뭐죠? 다 제3자가 보험사고 일으켰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소유권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자가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보험회사에서는 뭡니까? 그 제3자한테다 야 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옛날에는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타인을 위한 계약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당연히 지금 이제 소유권자가 보험 가입 했다 하면 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 생각하고 없다고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보험금 즉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가입했죠. 예, 가입했으면 그 임차인이 보험 계약한 그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뭡니까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지급하라. 다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 보험계약에서 우선해서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반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사에 관한 내용이고 다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보니까 NH농협 손해보험이 피해보험자 가백에 지급할 보험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급할 보험금. 요거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예. 옛날로 요 지금 현재 2천만 원 가입했죠? 2천만 원 가입했어요. 4천만 원 가입했죠? 현재 보험 가액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이 보험 가액이 확정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현재 보험 가입 금액이 더 넘쳐 있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중복보험이 초과보험이 되면서 중복보험이 된 거예요. 삼성화재도 들고 H농협 손해보험이 들었으니까 3천만 원인데 그 이상을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풀어본 그걸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총 4천만 원 중에서 여기 보면 보험금액 계산 방법이 동일하니까 가입금액을 비례해 갖고 서로 책임을 지죠. 이 3천만 원을 그쵸? 예, 전손피해 놨어요. 3천만 원 보험 가입 3천만 원짜리 전손피해 나면 손해기 얼마? 3천만 원이지 뭐. 그쵸?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A사에서 50% 책임지고 B사에서 50%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보면 그쵸? 예. 요게 3천만 원 가입했다 하더라도 50%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것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절대적으로 이거 이상, 보험 가입 이상으로 드는 사람은 바보들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 각사에서 50%씩 책임져가고 1,500만 원. 예. 삼성화재에서 1,500만 원 소유권자한테 주고 그 NH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보험 계약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줘요? 피보험 이익이 있는 소유권자, 예, 소유권자인 갑한테 보험금이 1,5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 타면 손해액 3천만 원이 딱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지급했던 거예요. 지급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요것이 지금 타이틀만 보험이잖아요. 임차인이 보험 계약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요것으로 먼저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있죠? 2천만 원 가입했죠? 예, 그런데 손해액이 3천만 원 났습니다. 3천만 원 지급합니까? 아니지. 왜? 뭡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이상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예, 이 3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들었으니까 이게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비례보상 되죠. 예,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위에가 분자가 보험 가입금액 2천만 원, 밑에 분모가 보험 가입 3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는 말아 뭡니까? 곱하기 3분의 2 할 필요도 없어. 왜? 예, 분모 3천만 원 있지? 제일 처음에 뭡니까? 손해액 3천만 원. 예, 위에 있는 거. 그 서로 약분하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보험 가입금액 2천만 원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손 피해 때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뭔 뜻이지 않죠? 이것도 이제 가축재보험에서 벌써 미리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NH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입금액 2천만 원 들었으니까 약 2천만 원 그대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할 보험금은 2천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2천만 원 되고 두 번째 요거 물음이 뭐냐면 삼성화재보험이 임차인에게 청구권에 대한 행사할 대위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예전에 뭡니까? 최근에 대위권 행사 금액이 얼마고 대위권자 대위권 청구권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음이 기출문제 나온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대위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2천만 원 줬으니까 옛날에는 1,500만 원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것이 없다고 계산하고 이 보험 계약에서 무조건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땡 하면 큰일 나죠. 왜냐면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얼마가 손해났어요? 3천만 원 손해났잖아요. NH 손해보험에서 2천만 원 받았으니까 아직도 받지 못한 1,000만 원 누가 책임져야 돼? 삼성화재보험에서. 옛날에는 1,500만 원 책임졌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NH손해보험에서 2천만 원 책임지고 삼성화재에서 1,000만 원만 책임져서 3천만 원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바뀌었다.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그쵸? 그러니까 삼성화재보험에서는 결국은 소유권자한테 1,000만 원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야 임차인 임차인이 NH손해보험의 입장에서는 계약자지만 삼성화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제3자가 되죠. 예, 제3자로 인해서 현재 보험사가 발생돼가지고 소유권자한테 보험금이 1,0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구상권은 청구권자가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 제3자가 될 거고 대위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이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1,000만 원, 2천만 원은 여기서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책임졌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임차인한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녀 손해액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1,500만 원 옛날로 규정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고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냐. 이럴 때는 아직까지 전부보험으로 가입 안 했잖아요. 3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만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삼성화재 보험에서 나머지 끝다리 1,000만 원을 소유권자한테 지급하고 다시 그 1,000만 원
원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1,000만 원 내놔. 소유권자한테 1,000만 원 줬으니까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데, 요 물음 2번은 뭐냐면 보험 가입금을 3,000만 원 들은 거예요. 3,000만 원. 쉽게 말해서 여기는 2,000만 원, 2,0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삼성화재 보면 3,000만 원 들었고 뭡니까? NH농협 보험 가입금을 3,0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여기서 3,000만 원을 가입했다 치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죠? 예, 이거 타인을 위한 계약이 을 우선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쵸? 다른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3,000만 원을 보험 가입했는데 3,000만 원이 손해 났으면 어떻게 지죠? 왜 3,000만 원 전부 지급하는 거예요? 그쵸? 지급하고 나면 삼성화재에서는 보험금 뭡니까? 따로 그 소유권자한테 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줘버리면 로또 복권 되는 거지. 3,000만 원 손해 났는데 그보다 또 뭡니까? 보험금을 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화재 보험에서는 소유권자한테 1원도 안 줘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1,500만 원 줬는 것이 이제는 1원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되니까 1원도 안 줬으니까 삼성화재 보험에서는 임차인들한테 뭡니까? 야, 돈 내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 이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을 하고 우선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라는 얘기예요. 예,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3,000만 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그 손해액이 3,000만 원이니까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그러면 삼성화재에서는 소유권자한테 1원도 안 줘도 되고, 결국은 뭐죠? 그 삼성화재 보험에서는 임차인들한테 돈 내놔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물음 1번, 2번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이론서에도 뭐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수 조항이 주어진 조건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손해액을 구하려면 여기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현재 그 중복보험에 관련되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그까지 이제 뭐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흐름이 바뀌어지는가, 요걸 묻기 위해서 출제를 할 거니까 더 이상의 어떤 뭡니까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주어지면 그대로 뭡니까 주어진 조건대로 푸시면 되겠고, 아마 제가 만든 문제 이상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내용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축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풀어드린 거고, 요 문제가 이제 아마도 노후미 시설물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요런 내용과 비슷한 문제로 또 한번 또 제가 예상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될 때 시설물 키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뭡니까 실력 따지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상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과목 이론 교재 있죠. 아마 이게 농어민 시설물에 뭡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이 된 경우 어떻게 뭡니까 그 계산을 한다는 그 이론서의 내용, 그것이 아마 편집이 농어민 시설물에 돼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참조해 갖고 이 문제 다시 한번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79면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